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죠? 오늘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는 좀 오랫동안 드신 분이고요. 이번에는 초기에 드시면서 반응이 오는 거를 기록하신 사장님과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대하시고요. 중간에 제가 강의하다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그분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제가 좀 끊겠습니다. 오늘은 내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이걸로 오늘은 강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처음에 23년인가요? 23년 12월 달에 저에게 한번 해독 강의를 하라고 했을 때 뭘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비만이었던 부분에서 체중이 빠지고 제가 건강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현대 사회는 열량 과잉의 영양 결핍이었다. 제 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은 채워지고 과잉된 열량은 배출해주는 그 과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내 몸을 방향을 틀었고 독소는 배출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건강해지고 내 몸에 독소가 계속 배출해주는 과정을 저는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인터뷰는 3년 5개월 드셨던 분이고 워낙 60대의 세포는 이렇게 까맣고 어두운 아주 갈색의 젓갈색의 이런 세포인데 이분은 40대 초반에 아주 선홍색의 붉은 세포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본인의 건강이 좋아진 걸 들으시면서 많이 우셨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인터뷰는요, 그에 비해서 6주밖에 섭취를 안 하셨어요. 근데 6주 섭취하시면서 종기와 혈뇨와 피부 변화와 그다음에 니스토레이트 팩을 했을 때 반응과 콜라겐을 드셨을 때 반응들을 아주 꼼꼼히 적으신 사장님이십니다. 그분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책은 닥터 올렉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워낙 그 수의과 의사였어요. 수의사였는데 수의사하면서 죽은 동물들을 해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의사 자격증을 따서 인간들의 그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해독하는 일을 아니 해독이 아니라 해부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해부하면서 이분이 딱 알았던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사 하는 경우 그 사유는 모두 영양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아마 이분이 보면서 되게 많은 부분을 느꼈던 게 어떤 사람은 셀레늄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구리가 문제고 이런 과정들을 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책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중간에 보면 미국 상호문서 번호 264호에 무삭제된 발췌본을 페이지 85페이지에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위험할 정도로 식품이 영양소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식품이 생산되는 농토에 영양소가 고갈되어 미네랄의 적정 균형을 갖추기 전까지는 영양소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미네랄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놀라운 일이다. 오늘날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 역시도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되게 잘 먹었고 이랬지만 제가 느끼기에 제 몸에 쌓인 독소라든가 영양소가 부족한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PM을 접하고 나서 제 몸에 대사가 잘 되면서 제 몸이 제대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뢰를 피하듯 무모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에게 가는 것을 피하라는 거라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의사가 여러분을 죽일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이랍니다. 병원에서만 매년 미국인 30만 명을 의료 태만 행위로 죽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하루에 50센트 혹은 일부러치의 잉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편이 훨씬 값싼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닐까요? 하루에 단돈 일부러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의사의 고급 생활 양식을 뒷바라지하는 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보조 영양제 섭취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이유는 땀을 흘릴 때 60여 가지의 필수 미네랄을 모두 함께 내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년 걸릴 것을 운동선수들은 30년 이상을 땀을 흘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80년 동안 배출할 거를 이 사람들은 30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엄청나게 영양제 많이 먹습니다. 꼭 먹어야 되고요. 단지 칼륨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셀레늄도 땀과 함께 내보내는데 이들을 보조 영양제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보조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농토에는 더 이상 미네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관리로 1년에 1조 2천억 불씩 들어갑니다. 우리는 미네랄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개는 40가지의 미네랄을 먹고 쥐는 28가지를 먹는데 우리 아기들은 11가지를 먹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이것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영양소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몸을 정해진 시스템에 알맞게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솔직히 우리 몸은 움직여야 돼. 그러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생각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제대로 먹지 않았을 땐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제대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몸도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인체의 구성 영양소는 6대 영양소가 있어요. 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탄수화물, 비타민입니다. 여기에서 물은 굉장히 60%나 되죠. 근데 무기질이나 비타민은 4%, 0.4%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4%와 0.4%밖에 되지 않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우리 몸에 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조절해주는 조절 영양소예요. 이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제대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PM 제품은 주로 무기질과 비타민으로 이루어졌어요. 나머지는 섭취를 하더라도 이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대사가 되어지려면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섭취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60%가 물입니다. 아이들은 80% 정도가 물이라고 해요. 근데 물을 적어도 하루에 2.6리터의 수분이 배출되는데 저희가 그 정도 물을 섭취해 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되고요. 이 물이 저희 노화 방지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고 변비 예방도 되고 요로 결석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놓은 물 섭취의 효과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병원비가 많이 나갔을 때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재정은 제한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진료를 보러 오다 보니까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했을 때 물 섭취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성분입니다. 단백질은 4kcal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신체 조직을 구성합니다. 근육, 피부, 소화기관, 혈액, 머리카락, 뇌 등 신체를 이루는 조직에 필요해요. 그리고 생체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의 다양한 효소와 호르몬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면역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 항체 형성에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웨이라는 단백질이 저희의 그 장간 해독방에 항상 들어있잖아요. 꼭 이 단백질은 하루에 꼭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단백질이 저희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웨이를 섭취하세요 라고 저희가 간간히 이야기를 드리죠. 두 번째는 지방이에요. 이 지방은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호르몬의 재료로도 사용이 돼요. 안 드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막의 경계를 이루는 게 세포막이니까요. 근데 이 에너지 공급해 주는데 9kcal를 사용을 하고요. 이 지방은 또한 세포막 구성과 호르몬 재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및 장기를 보호를 해줘요. 지방이 너무 없는 경우는 굉장히 추워지죠.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통통했을 때는 워낙 또 추위에 약하기도 했지만 이 지방이 빠지고 나니까 너무 추워지는 걸 더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정의 지방이 제게 필요한 거를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의 장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엔 지방이 적정하게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다 빠져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15%의 지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이에요. 이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 아침에 밥을 먹어라 이렇게 시험 보러 갈 때 포도당을 공급해라 이 의미에 중요한 게 우리 중추신경계인 뇌의 에너지원이에요. 포도당이 이 뇌에는 BBB라는 막이 있어요. 들어가는 그 막에 이 포도당이 들어가야지만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 신경세포의 에너지원이고요. 이게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이게 이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면서 좀 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탄수화물은 드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타민은요. 비타민이라는 말이 비타와 아민이라는 말로 합성된 합성어예요. 이 의미가 비타는 생명이고 아민은 질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인데요. 생명 유지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유기화합물로 체내 필요량은 미량이에요. 근데 체내에서 합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합성이 되더라도 필요한 만큼 합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돼요. 저희가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데 그게 요즘에는 그만큼 땅이 미네랄이나 뭔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섭취를 해도 그만큼 흡수가 제대로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건강기능 제품을 먹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비타민에는요, 수용성 비타민과 주용성 비타민이 있고요. 이 비타민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에너지를 생성하지는 않아요. 이 비타민은. 하지만 에너지 대사를 도와요. 그래서 에너지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효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식품 내의 함유량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그램이나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이걸 측정을 합니다. 보시면은 뒤에 우리 액티바이즈만 보셔도 뒤에 미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측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괴혈병, 각기병, 펠라그라병이 발생하는데 이걸 결핍이 되었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무기질은요. 체중의 4에서 5%를 차지한답니다. 에너지를 이것도 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생리 기능의 조절 및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간간이 까칠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미네랄이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고 식품을 통해 섭취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보면 그만큼 미네랄이 우리 땅이 문제가 생기면서 미네랄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흡수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질의 성질을 보면요. 여기 무기질은 체내 구성 물질을 시키는데 골격이나 혈액이나 갑상선 호르몬이나 인슐린, 이산 등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몸에 체액을 조절해줘요. 체액의 산도가 7.4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 산성체질이 돼요. 산성체질이 됐을 때는 내 몸이 암이 발생하기 좋은 그런 몸의 체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기질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체액의 산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한 생리 기능 조절을 해요. 신경 흥분을 전달하고 효소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기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신진대사가 스탑이 되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미네랄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들었잖아요. 이 리비히는 비료의 아버지였대요. 이분이 채소율의 법칙을 제시를 했어요. 이 법칙의 핵심은요. 필수 영양소 중에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고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부족한 요소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채워주는 이걸 두레바구 원리라고도 하거든요. 물은 이렇게 채웠을 때 이렇게 비어 있으면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채워주는 게 리비히의 법칙. 채소량의 양을 제대로 맞춰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타민이 없이 미네랄은 작용하지 못하며 미네랄 없이 비타민도 작용하지 못한다. 비타민 A는 칼슘, 마그네슘, 인, 셀레늄, 아연이 충분할 때만 기능을 한다. 아연은 비타민 B군, 비타민 A, 칼슘, 구리, 인이 없으면 기능하지 못한다. 저희 비타민 저희가 파워 칵테일 보시면 그 파워 칵테일 안에는 이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요. 이 니비의 법칙을 따라서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합영양제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영양소가 아무리 넘치도록 많아도 단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몸 전체는 가장 작은 영양소의 수준으로밖에 기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PM 제품은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NGP의 원리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저희 몸은 영양이 들어가면 배출하는 이 몸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PM 제품의 이 벽난로 영양 이론이죠. 보면 영양소가 넣어지면 이걸 태워주고 배출해주는 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아침에는 파워를 먹고 그 다음에 돌려주고 저녁엔 리스토레이트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 이론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양소를 섭취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우리는 꼭 저녁에 미네랄을 먹어야 돼? 라고 하는데 안 먹는 것보다는 안 먹고 뛰는 것보다는 중간에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양소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꾸준히 섭취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보면 저희 영양소가 굉장히 중복된 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중복된 거를 곤장 섭취량 및 영양 성분 기준치는 영양 결핍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에요. 최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을 넘지 않는 정도만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에 있는 곤장 섭취량은 최소한의 섭취량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판 영양실조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게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C, 그다음에 유산균, 코엔자임 Q10 이걸 드시면 저희는 현대판 영양실조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이동환이라는 기능학 의사가 이기는 몸이라는 책에 이 내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선택 영양소는 저희 요즘에 뷰티 콜라겐도 먹고 그 다음에 갤링핏에 그 글루코사민 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섭취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선택적으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필수로 먹어야 되는 거는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그 다음에 제네레이션 50,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우리 혈관을 위해서 필요한 뮤노겐 같은 비타민 성분이 들어간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대, 5대 영양소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일일 섭취 권장량, 성분이 겹치는데 괜찮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전제 조건은 항상 건강한 사람입니다. 일일 섭취 권장량은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결핍증이 생기지 않는다. 결핍이라는 거는 병이 걸리는 이 부분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병이 걸리지 않도록 최소량은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 하지만 적정 섭취량은요. 세포 기능이 최적화되는 권장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액티바이즈의 3스푼이
권장량이거든요. 일일 섭취 권장량이에요. 이 정도는 먹어야 병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3스푼 이상을 먹고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는 세포 기능이 최적화되는 권장량은 달라요. 조금 더 드시면 좋아요. 확실히. 그래서 적정 섭취량은 일일 권장량보다 10배에서 20배가 더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일일 섭취 권장량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는요, 뭐였냐면, 과거에 이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젊은 20대 청년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배를 탈 때는 귤이나 이런 걸 굉장히 싸갔대요. 오렌지죠. 근데 그걸 먹으면서 이 친구들이 전쟁을 잃었는데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파악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비타민 C 이런 문제들이 다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최소한 이 친구들한테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먹여야 돼. 그게 20대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듯이 저희가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가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이 파워 칵테일 보시면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유산균, 식이섬유가 다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필수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에 더불어서 혼합 과일, 야채, 향신료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워 칵테일은 종합 영양제예요. 이거를 안 드시면 안 되겠죠? 파워 칵테일은. 근데 지금 저희 액션팩이 가장 1년에 5월하고 11월에 가장 저렴하게 팔아요. 그 판다고 해야 될까 이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그 포인트 값은 있지만 GV 값이 없어요. 가장 저렴하게 이 정도는 드셔야 건강을 유지하니까 드십시오. 그래서 오토십 하는 분들한테 GV 값은 안 주지만 당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공하겠습니다 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파워 칵테일하고 니스토레이트 기본적인 건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장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장간 해독방을 하잖아요.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는요, 면역세포가 장의 70%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역을 튼튼히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면역 체계를 균형을 유지하는데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모유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균이 들어가잖아요. 그 두 가지 균이 저희 몸에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이 우리 장위나 장을 통해서 이 대장까지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살아서 갈 수 있는 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균을 먹어주었을 때, 유산균을 먹어줬을 때 내 장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 흡수 및 노폐물 배설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가 우리 소장이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배설하는 데가 대장인데 이 기능이 제대로 들어가야지 저희가 흡수와 배설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돼요. 굉장히 우울해요. 우울하신 분들은 장이 튼튼한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흡수, 노폐물 배설과 이게 장내 심리적인 영향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필수 성분인 유산균,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락토바실러스 누테리,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이게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유산균이고 굉장히 고가의 유산균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파워 칵테일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익균의 먹인 그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아라비아껌, 구아껌, 이눌린, 팩트는 수용성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워 칵테일을 타서 좀 오래 놔두면 느른해지잖아요. 파워 칵테일이. 이게 이것 때문이에요. 아라비아껌, 구아껌, 이눌린, 팩틴 같은 이 수용성 때문에 느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놔두지 마시고 드시고요. 또 오래 놔두면 밑에 또 층이 생겨서 가라앉아요. 그게 귀리섬유, 완두콩섬유, 사과섬유소 같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소거든요. 저희한테 그 말을 해요. 너희 마이크로솔브로 뭐 쪼개놨다고 하는데 물에 안 녹고 이거 뭐야? 라고 말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이게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도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이 저희 장에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게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유익균이 우세할 때 우리 항상 중간에 기회를 엿보는 중간균이 있어요. 그 중간균들이 우리의 유익균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내 부피 및 그 면역력이 증강이 되고 영양소 소화 흡수가 향상이 되고 온활함, 배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워 칵테일을 먹으면 내 몸을 항산화 시켜주고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해주고 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는 항상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걸 아시죠? 그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게 이 항산화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항상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산균과 식이섬유, 그 다음에 야채, 과일, 곡물, 향신료에 폴리페놀이 많아서 이것 또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니스토레이트에 있는 무기질은요, 우리 몸의 4, 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체액의 전해질 균형 유지 및 골격 구성과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액션팩에 파워 리스토레이트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될 수 있으면 저의 친한 친구, 내가 같이 오랫동안 같이 가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전달해주면 참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근데 이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GV 값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매니저를 유지하려고 하면 제가 오토십을 하고 있고 GV 이 액션팩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매니저만 유지가 돼도 이 오토십에 대한 그 비용밖에 저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요. 제 산하에 오토십을 먹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매니저만 유지할 때 그렇다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가려고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한 6만 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지 않고 나의 오토십 먹는 그 비용만 들어오더라고요. 또한 이 무기질인 니스토레이트는 우리 몸의 골격을 구성하고요. 신경 안정 및 근육을 이완시키고 체내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책을 오늘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필수 영양소 종류와 각종 미네랄의 결핍 원인이요. 그 식물은 전분, 당,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은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할 수는 있지만 미네랄은 생산할 수가 없고 유일하게 토양으로부터 흡수를 한대요. 근데 이 식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질소나 인산, 칼륨만 공급하는 5년 이상 휴경이 아니고 연작하는 경장지의 토양에는 더 이상 유용한 미네랄이 없대요. 우리는 계속 연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그 땅에는 유용한 미네랄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는 계속 휴경을 해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계의 장수촌의 장수 비결은요. 중국 서부의 티베트, 서부 러시아의 게오르기아, 남쪽의 아르메니아, 아테지아, 아저바자, 에콰도르 안데스 지방의 비카품바, 페루 동남부의 티티카카 등 평균 120에서 140세를 산대요.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빙하가 산을 깎아서 녹아내리는 물로 60여 종의 콜로이드 미네랄을 섭취한대요. 콜로이드 미네랄이라고 했어요. 여기 미네랄의 종류 및 흡수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금속성, 킬레이트 미네랄이 있고 콜로이드 미네랄이 있는데요. 이 콜로이드 미네랄은 98% 우리 인체에 흡수가 됩니다. 이 세계 장수촌의 장수 비결이 그만큼 빙하가 깎아내린 물로 65종의 콜로이드 미네랄을 섭취를 한대요. 우리는 그 콜로이드 미네랄이 이 니스토레이트라는 거 아시죠?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액티바이즈요. 액티바이즈는요. 비타민 B군이에요. 이거 에너지 대사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내 몸의 대사를 일으키고 활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게 되면 이 대사를 일으키면서 내 몸에 혈관을 혈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필요 없는 노폐물을 빼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청소를 하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또 내 몸에 들어가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를 시켜줘요. 식후에 드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 C는 노화 질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억제를 해줘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식물 추출물, 이 안에 과라나 추출물, 비트루트 추출물, 이 빨간색에는 있지만 또 우리 레몬라임 맛에는 비트루트가 아니라 스피루리나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또 강황 추출물, 생강 추출물, 이 녹차 추출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요 새로 나온 거에는 녹차 추출물을 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맛에 좀 씁쓸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변경을 시켜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액티바이즈는. 이 액티바이즈를 잘 드시면 왜 에너지 대사를 하냐면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우리 몸이 에너지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비타민 B군 없이는 체내에서 에너지 생성이 불가해요.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먹고 나면 내 몸에 에너지가 솟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에너지를 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안에는 과라나가 있어요. 액티바이즈 안에는요. 이거는 커피보다 천연 카페인 함량이 높아서 각성 효과가 뛰어나고 민간요법의 주요 약재로 쓰였대요. 근데 이 과라나는요. 커피처럼 신경계를 자극하지 않아요. 신경계를 자극하지 않는 천연 카페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찾아서 여기에다 넣은 거죠. 만약에 다른 성분이 좋았다면 이 브라질의 과라닌 성분까지 가서 만들어서 넣겠습니까? PM은 굉장히 꼼꼼하게 뭔가를 체크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과라닌을 찾아서 운동신경 향상을 시키고 만성 피로 회복을 해주고 식욕 억제 효과도 있고 액기스와 분말, 에너지 음료 등 다양한 형태로 시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 액티바이즈 먹으면 에너지가 나는 이유도 이거고요. 저희가 액티바이즈를 먹고 나서 또 체중이 빠지는 이유도 식욕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3분 좀 늦어졌는데 6주 섭취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종기가 있으시고 이 제품을 섭취하시고 나서 한 23일 후에 종기가 나왔고 혈뇨가 나오셨고 피부 변화도 있으셨고 니스토레이트 팩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를 드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PM을 섭취하고 이 PM을 섭취하는 10월 21일부터 등록하셔서 22일 섭취하면서부터 본인이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 기록을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분입니다. 이렇게 12일 날 제가 조금 22일 날 드시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드셨던 분이고요. 섭취 전에는 이러신 분이셨어요. 근데 섭취하신 중간에 니스토레이트 팩이 좋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팩을 하시고 얼굴이 달라지셨죠. 그리고 나서 이 니스토레이트 팩 까시면서까지는 저걸 안 드셨어요. 근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내 피부를 좀 더 달라지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부터 뷰티를 드셨던 분이에요. 뷰티 콜라겐 섭취하고 나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시죠. 이 분의 가정이 이렇게 13일 만에 등대 종기가 만져지고 다음날에 좌측 신장이체 자리를 잡고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혈뇨가 나오고 근데 이분에 보면 23일 만에 이렇게 등에 종기가 나고 혈뇨가 나는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다 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일반 검진을 안 하시는 분이고 그냥 건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이 일을 하셨다면 저도 걱정을 해드렸을 텐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체형 관리사였어요. 체중 교정을 관리하시는 분이고 전신 마사지를 하시는 분이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부위에 몸이 약한 걸 아세요. 어디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어디 부위에 종기가 생기면 이게 신장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번 통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사장님은요, 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인터뷰 하려고 합니다. 이게 육주 섭취하시고, 종기도 있으시고, 혈뇨도 있고,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사장님, 혹시 그 전에, 이거 드시기 전에 지금 하셨던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네네. 짧게만 좀 해주세요. 저는 체형관리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네, 만약 아픈 사람들 네, 전신을 풀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조금씩 하는데 예약으로 네, 받고 있는데, 네, 많은 변화가 왔었어요. 근데 네.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아, 체형, 근데 예,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몸에다가 세워주고 그 바르게 만들어 줬는데 네, 뭔가를 좀 조금 부족한 거 있었는데 네. 이게 아우 그 마음 그 몸속에 채워주면은 아 이거 그거 부족한 거를 100%가 되지 어,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생각을 하고 계셨던 중간에 알고는 있었어요. 이 제품을 네, 만나신 뭔가를 거군요.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네, 아유 우연찮게 딱 오셔가지고 또 이 네. 좋은 거를 나에게 전달해 주시네요. 아, 그리고 사장님은 네, 이쪽으로 관리를, 이쪽 체형 관리도 하시고 전신 마사지도 하셨던 이유는 네, 본인의 몸이 문제가 있으셔서 이쪽으로 좀 관리를 하셨다고 하는 걸로 들었는데, 네, 네. 예, 혹시 과거에 제가 어릴 어떤지, 적부터 네, 몸이 무심하게 나약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 옆에 가족들이, 친지들이 네, 많이 저를 네, 보호를 해 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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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뭐랄까요? 케어를 해 주셨다고 봐야죠. 네, 네, 네. 예, 예. 그 전에 뭐 신장 질환도 있으시고 맹장 수술도 하시고 염증 체질이시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계셨거든요. 예. 그부 그건 내가 네, 판단한 게 아니고요. 네, 예전부터 자꾸 희귀하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네. 체질은 보지 못했다. 어, 이런 몸은 보지 못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네, 네, 네. 제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서 뭐든지 옆에 분들이나 위에 분들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내 몸의 형태에 따라서 네, 네. 여쭤보고 의사 선생님에게도 말씀 물어보고 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좀 더 건강 쪽으로 이쪽으로 좀 일을 예, 하시게 예. 되었군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기록하신 거 외에 제가 네예. 여기 섭취 전에 지금 얼굴이 나와 계시거든요. 네네. 네, 피부색이 이렇게 눈 밑에가 제가 봤을 때 눈 주위가 굉장히 어두운 게 보여요. 예예. 이게 이 내 신체와 연관이 있나요? 눈 주위가 예, 이렇게 그렇죠. 어떤 부분? 저는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네, 올 초부터 해갖고 한 6개월 동안요, 뭘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예,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적신호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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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중에 제가 무엇을 했더니 여튼간에 이제 제가 이제 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먹으면서 네, 약 그 갱년기처럼 네, 전에 어르신들이나 지인들이 말씀하는 거 보면은 음. 가슴 밑에나 가슴 바로 뒤에 등 뒤에가 두 군데가 그렇게 땀이 막 예. 뭐라고 그 부속땀이 그렇게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아, 몸이 안 좋을 때 오는 그런 것처럼 흘렸다는 거죠? 예예. 예, 그리고 잠이 거의 안 와버리고 예, 그래서 여쭤봤더니 네, 이게 갱년기 증상이 아니냐. 네, 옆에 지인분들이 자꾸 그러시더라고. 네, 그러면 뭐를 먹어야 조금 나아질까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차를 좀 마셨어요. 칙차요? 예, 아, 그러고 나서 네.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근데 이제 드시면서 기록을 하셨잖아요. 예, 본인의 예. 몸에 대해서 네네. 기록하시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셨는데 그 네. 경험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이거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네, 이걸 접했을 때는 네, 이게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매섭고 역겹고 거부도 이렇게까지 한 식품 종류도 여러 가지 먹어봤지만 네, 네.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 것도 처음이었어요. 아, 거부감이 있으셨군요. 네네. 네, 이거를 먹을까 네, 말까 예,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아봤어요. 나 지금까지요. 네네네. 이제 무슨 것은 네. 나쁜 것도 이왕이면 좋은 걸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네네네.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겨웠어요. 어떤 제품이 그러셨어요? 특히나. 뭐랄까, 파워 칵테일이라 할까요? 파워 그게 칵테일이요?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이 예. 종합영양제다 해서 예. 종합적으로 들어있더라고, 제가 네. 봐도요. 네네. 근데 제가 아침이면 예. 좀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은 밥을 못 먹을 때가 또 있어요. 네네네. 근데 되도록이면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먹는데 네. 너무 10도 있는 데나 이나 이리 수학이 너무너무 거부를 하더라고. 막 토 올라가고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고 네네. 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네. 야, 너 어찌 나한테만 이러노? 근데 같이 먹었던 분들은 맛있다, 달다, 너무 좋은 거 다 그러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네. 근데 지금요, 예. 지금 20일째 아침에요. 네네. 그 앞에는 말할 수가 없고요. 네. 액티바이즈를 네. 7스푼을요, 한 스푼, 2스푼, 3스푼 이렇게 계속 적응을 한 기간이 네네네. 딱 일주일 걸렸더라고요. 액티바이즈로 내 몸을 적응을 하셨군요. 액티바이즈가 아니라 네. 다른 거 있잖아요. 리스토레이트? 네, 리스토레이트는 계속 먹었고요. 예. 계속 먹으면서 그것도 반응이 많이 안 났는데 다 못 해드리고요. 젤 시간이 슈츠로? 적을 것 같아. 예. 그리고 예. 노란 거 뭐지? 리스토레이트? 리스토레이트. 그 두 가지 갖고 적응하면서 젤 파워 슈츠군요. 칵테일도 젤 슈츠군요. 예. 젤 슈츠하고 리스토레이트로 적응을 하신 거예요? 젤 슈츠? 아니 액티바이트. 액티바이즈하고. 예, 그거 하고 예, 리스토레이트하고. 두 번째 있는 거. 네네네. 네이드. 네. 그거를 한 포.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액티바이트도 네. 한 스푼. 네. 이제 두 번 정도 먹다 2스푼 또 먹게 되고 네. 3스푼 먹게 되고 그게 한 일주일 기간 들렸어요. 적응하는 기간이. 예. 네. 그러더니 아이고 기분 좀 뭔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때 22일쯤에 되니까 네. 액티바이트 한번 7스푼 나도 한번 타보자. 네. 타보자 해갖고 마셨는데 네. 맛도 좋고 네.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이게 전신에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가면서 네. 좀 아픈 것은 파장이 심하고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한번 글씨를 써보자. 네. 그럴 때 노트장이 있어서 일기장처럼 네.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아침에 남편 아침 식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큰일 났어. 얘기 아빠 시간이 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가 왔어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 파워 칵테일이라는 네. 우리 아빠는 그래도 건강한 체질이에요. 네. 그걸 2포를 타드렸어. 네. 많이 물을 안 드시려는 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2포를 갖다 150에다 탔네. 네. 타갖고 이제 타드리고 아침 준비를 했죠. 네. 준비해가지고 이제 아침 준비가 다 돼서 식사 차려주고 빨리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제품 도대체 뭐야 막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제품이 도저히 PM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지? 공부를 하셨구나. 네, 박금희 선생님이 저를 이제 찾게 돼서 박금희 선생님한테 정말로 나의 멘토이면서도요 매니저예요. 매일매일 제가 괴롭혔어요. 그 뒤로 귀찮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내 몸에 오는 반응 보신 거. 궁금하니까. 그쵸. 이 제품 궁금하니까. 그래서 나도 적응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실탐 안 하고 꼭 전화하시면 하는 중에도 찾아오시고 그래 주셔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 항성두 사장님, 우리 지금 말씀하신 박금성 사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도 열심히 이 제품 먹어보고 잘 배워서
전달할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혹시 그리고 이제 사장님 지금 드시는 중에 음. 혈뇨가 나오셨잖아요. 예? 혈뇨. 자, 저는 이 제품 먹고 방금 선생님이 예, 말씀하셨잖아. 예, 예전에 예, 한 2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네네. 그 후로도 신유신염이라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네, 입원을 2번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예, 예, 그래갖고 자주 병원을, 그 애도 자주 병원을 가게 된 이유가, 네, 찾게 된 이유가, 네, 예를 들면 예, 힘든 거를 들거나 힘들다든지 무거운 것 이렇게 자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로 네네, 항상 좌측에가 이상이 왔어요. 신장 쪽이 네네. 좁아지면서 굳어집니다. 그거는 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 혼자만이 이걸 견뎌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네, 특히 조금 무거운 거나 네, 많이 좀 상태를 움직이면 이런 네, 증상이 자주 나타나서 네네.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아, 그런데도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그쵸. 신체마다 다 너무 틀리니까. 안타까워 울었어요. 예, 근데 선생님, 나 검사 좀 해볼게요. 네. 병실에 입원도 안 시켜주려고 하더라고. 제가 이제 할 일들이 많아서 우리 시부모님을 제가 모신 지가 지금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할 그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검사라도 해보게 선생님, 나 지금 집에 가면 다시 또 이거 움직여야 되는데 나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검사하시고 입원실에 있으면 입원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입원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요. 저를 보고는 입원할 사람이 아니를 본 거예요. 근데 검사를 하셨는데 신장이 안 좋은 걸 아신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안 좋고 네. 혈관에까지 문제가 생겨본 거예요. 혈관 혈관 내막까지. 그러니까 그걸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아마. 모세혈관이 안 좋았군요. 예. 사구체 신염에 사구체 안에 모세혈관이. 예. 그래서 그러면은 신장에 이게 나눠지잖아요. 몇 기 있잖아요. 예, 몇 기로 나눠지는데 만성 신부전이 되기 전 단계가 3기, 4기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게 나는 이제 그거를 병원에서 얘기는 안 해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느끼면 이번에 많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한 6개월 동안 그 증상으로 내가 병원에 갔었으면 아마 무서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본인 몸을 더 잘 아는 걸로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저는 이 PM을 먹고 그 다리가 자꾸 이제 그 다음에 23일 날 이제 샤워를 하는데 등치가 근질근질해요. 그러더니 전기 조그마한 것이 자치기가 생겼어요. 손에 잡히더라고요. 야, 위에 맞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조그만 것이 좌측 신장 쪽 있잖아요. 밑에. 그 밑에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 크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워낙 신체를 아시니까 이게 몸 밖으로 종기가 나오는 게 이 신장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아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소변을 누는데 뭔가 하나가 푹 터졌는데 혈뇨가 나왔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거 웬일이야. 전에 급성 신우신염 왔을 때 그 증상이 먼저 느꼈어요. 그 파워 칵테일을 먹으니까 약간 생식기 있는 데가 따끔거리더라고요. 이거 기분 나쁘네.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소변을 누운데 그렇게 해변이 나왔는데요. 그게 한 3일 갔던데요. 3일 깊게 가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그게 오더니 좀 뛰었다 맑았다가 또 계속 제가 소변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아주 좋아졌습니다. 호전이 됐어요. 이게 차츰차츰 호전된 날 저는 그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저는요 이 PM을 확실히 믿고 먹어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온 몸이 지금 굉장히 예전보다
전보다 가벼워지고요. 네. 오래된 지병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게 나는 더 반가워요. 그니까요. 이게 치유의 그 동종요법을 하시는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네네. 아팠던 과거의 그 반응으로 계속 되돌아간다고. 네네. 그러면서 치유가 된다고. 그 과정을 네. 느끼시는 거네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이제는 네.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보니까 사장님 콜라겐 섭취를 지금 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그거에 많이 네. 부족했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그 허벅지하고 왼쪽 팔 있죠? 네. 어깨에서 팔꿈치 그 사이가 네. 완전히 다 말라버렸어요. 말랑말랑해갖고 완전 껍데기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네.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더니 네. 콜라겐을 모두 이거 지금 전체 이제 콜라겐까지 먹고 있는데 네. 콜라겐을 먹으니까 쑥쑥쑥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다른 때는 콜라겐 안 드셨었어요? 예? 콜라겐 안 드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PM 처음에는 안 먹었죠. 아니, 다른 것도 안 먹었어요. 아, 다른 때도 안 일제식품이란 드셨군요. 거는 다 끊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양약도 일단 다 네. 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래서 이게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니, PM을 드시기 전에 네. 다른 건강기능 제품도 드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거요? 예. 돈으로 한산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아, 알약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로 물로 된 드셨어요? 것도 있고, 예. 액체로 된 것도 있고, 아. 거의 다 알약이죠. 아, 근데 그래요? 도저히 못 먹어도 주먹다기로 먹어놔야 되니까 먹을 예. 수가 없어. 예. 안 들어가, 입구에서. 근데 그거 드시면서 호전되는 부분이 있으시기도 하셨을 것 근데 같아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고요. 네. 몸은 일단 못 먹는 음식을 건강식품으로 먹으니까. 네. 야, 몸은 좀 또 아직 근데 이렇게 반응 오는 것을 그렇게 안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나 이렇게 반응 오는 거 나 진짜 처음이에요. 지금은 파워 칵테일 맛이 어떠세요? 처음에 못 드셨는데. 파워 칵테일 맛을 보면 네. 지금은 죽처럼 먹어요. 죽처럼? 밥 먹기 식전에. 아, 맛있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네.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요. 제가 어젯밤에도 지금 잠을 잘 못 잤는데 네. 잠을 안 자고 이걸 먹으면은 네. 피로가 있는가 봐요. 네. 그럴 때는 좀 떡떨해요. 아. 떫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그 컨디션이 좋으면은 맛있어요. 죽처럼. 너무 네. 좋아요. 네. 혹시 호박 맛이 나요, 호박 맛. 혹시 지금 사장님이 이제 건강이 아직도 안 좋으시니까 네. 저희 그 김태형 그룹장님이 되게 건강에 대해서 또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김태형 그룹장님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다음에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김태형 네. 그룹장님이 듀오나 오메가3 코키텐 중에 있는 제품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기침이 좋아지신대요. 아직까지 나는 오메가3도 안 먹어봤고요. 안 먹었어요. 예. 그쵸. 내가 네. 피로치가 않고요. 네. 아니, 피곤하고 막 어디가 아파야 되는데 그 감각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왜냐면 네.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있을 건데 네. 느낌이 없지.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것도 생각도 안 했던 것이 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들었어요, 잠깐. PM을. 근데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는데 네. 올 초에부터 6월달까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또 해야 되겠다. 네.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해야 되겠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찰나에 이걸 먹다 보니 건강검진도 지금 안 가게 늦추게 됐네요. 그러셨어요? 예. 한번 더 좋아져 갖고 가려고. 그쵸. 저는 이 검사는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드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몸이. 근데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올해 연도가 길어가지고. 네. 그러면 하셔야죠, 중간에. 그래서 간단하게만 할까 싶어요. 혹시. 작년에 저 대장에서 그런 거에 나왔기 때문에. 나 태어나서 처음 나봤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제 하시는 분이 계속 사장님이 기침을 하시니까, 기침을 하신데 좋은 게 이제 듀오 오메가3 코큐텐 중에 이제 이렇게 물에 타서 드시면 좋다.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좋다 하고. 그럼 또 그것도. 또 하나가 맨플러스라는 이게 또 기침에 좋다고 또 암을 앓으셨던 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이 뭘 물어봤냐면, 파워 칵테일 처음에 드시기 힘드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물어보세요. 이걸요. 잠시
맨 처음에 그 빨간 주스 있잖아요. 액티바이즈. 액티바이즈. 네. 그거 하고 니스토레이트. 네스토레이드. 네. 네스토레이드 이 두 가지 갖고 절대 버거가 아예 카오 칵테일은 네.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진짜요. 네네네. 아니 그거 보기만 해도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 버려요. 네네. 속이 막 메스껍고 네. 거부를 하는데 그래요. 아주 정말 삼촌이 떨어져 볼 것 같더라고. 근데 마음이 그래요. 7일 정도 지나서부터 몸에 적응하고 나서 괜찮아지신 거예요? 몸이 너무 좋아요. 아,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제품으로 몸을 먼저 만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파워를 넣어주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게 네. 내 몸에서 너무 거부가 무거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먹지를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강한 파워 칵테일이 강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은 네. 한 포를 갖다가 물로 그냥 한번 시석해서 먹어보자.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그 적응했어요. 그러니까 물같이. 물을 양을 많이 타셔 드셨거든요. 한 포를 넣어서.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겠더라. 아이고 이거는 먹고 싶어 죽겠는데 못 먹으니까 나도 애다 죽었고 애라 모르겠어 이렇게라도 먹어보자고. 그러니까요. 이 사장님은 그렇게라도 했어요. 막 나 혼자 노력을 많이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사장님은 몸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남의 몸을 만져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몸에 종기가 나는 거, 혈뇨가 나는 거 이런 걸 다 본인이 컨트롤하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를 인터뷰를 해주셔서. 이런 좋은 것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제 몸이 약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내 몸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기 사장님 이 니스토레이트 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니스토레이트 팩. 니스토레이트 팩? 어머. 제가 전달하신 분이 저도 써봤지만 전달 받자마자 그날 저녁에 와서 바로 했어요. 근데 저는 마사지도 했는데 마사지 사거든요. 그것도 한 12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맨 처음 시킨 데 때문에 너무 빡빡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촉촉하게 때 보글보글 기어오르더라고요. 볶음이. 그래서 그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 피부가 제가 좀 건조해요. 아주 악건성은 아닌데 중건성도 아니고 건조해. 바른가 동시에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다 물을 약간 넣고 치면서 펴 발랐어요. 다시 그냥 이렇게 다시 물을 촉촉히 뿌려준 거네 피부에다가. 다시 펴 바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를 다 바르고 나니 금세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을 적셔갖고 한 번 더 펴 발랐어요. 근데 이게 뭔가는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다 쏠려갖고 몰리더라고요. 몰려서 이 몰린 것을 앞으로 또 끌어당겨줘야지. 그랬더니 이게 리프팅 있잖아요. 당기는 리프팅 역할을 하더라고요. 리프팅 역할까지 해버렸군요. 그러면서 부드럽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하얘지고 우리 손님에게 전달하면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그걸 해드렸거든요. 감탄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요. 와. 피부는 아주 저하고 틀리는 민감성 피부였어요. 근데 너무 내가 해줘도 한번 만져보세요. 너무너무 좋아라요. 이 사장님 반응에 다들 반응을 하시는 게 기침을 많이 하시니까 듀오 있잖아요. 듀오 40방울 이상 숟가락에 드시고 그러면은 기침 가래가 아주 좋아진대요. 한 번 먹었는데도 그랬나 봐요. 아주 내가 이 마른 기침 때문에 석 달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가정들을 얼굴도 공유하기 힘드실 텐데 다 오픈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난 지금 쭈그러진 얼굴 보여줘갖고 너무 민망스러워 죽겠어요. 이쁘십니다. 많이 이 말씀 들어주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이
문구를 들으신 분들 네. 매일매일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오늘은 저기 순천에 계시는 사장님이세요. 워낙 마사지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형 관리 하시는 분이고, 전신 마사지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잘 아세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게 정말 이분은 나오는 종기나 혈뇨나 이런 게 내 몸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 체험은 공유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누가, 어디 있지? 장간해독에 관해서 정경옥 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춘희 사장님, 장간해독 이거 저기 공유해 주세요. 저희 다해방도 있고 장간 건강방 있잖아요. 그거를 정경옥 사장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셔서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방송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현대 사회는 열량은 과잉되고 영양은 결핍되어 있어요. 영양이 결핍된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 그 내용 보시면서 영양을 채워주고 독소는 배출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